지금으로부터 6년 전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때였다. 방학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시골 마을로 놀러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밤이 되자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 가져온 술이 떨어졌고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한 명이 술을 사오기로 하였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는 투덜거리며 술을 사기 위해 민박집을 나섰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남아있던 친구와 나는 밖으로 나가 그 친구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가 않았다. 친구가 간 슈퍼로 가서 주인에게 친구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며 물어보았는데 그런 사람은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슈퍼 앞에 있는 평상에서 술을 드시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혹시 거기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구먼. 저 어르신, 지금 제 친구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을 어르신들의 대화가 신경 쓰여 물었더니 어르신들은 나와 친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분들을 따라 마을 뒷산 중턱으로 올라가자 웬 나무가 있었고 나무 밑에 친구가 쓰러져 있었다. 나와 친구가 달려가 보니 그 친구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으며 몸에는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결국 친구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부모님이 오시는 등 난리가 났었다. 정신을 차린 친구의 말은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고 본인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히는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고 하였다. 친구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우리는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고 민박집 주변에 모여 계시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2년 전 그 나무에서 한 여성이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는데 그 후에도 친구에게 일어난 비슷한 일들이 몇 차례 더 있었다고 하였다. 지금은 그 뒷산이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친구는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산 근처에만 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도 모르게 떠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대체 그 여성은 왜 그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던 것일까? 그 비밀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어릴 적 여름방학이 되면 시골 외갓집에 내려가곤 했다. 마을은 정말 한적했고 집 몇 채랑 논밭이 전부였다. 그 마을에는 항상 혼자 돌아다니는 할머니 한 명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할머니의 인상이었다.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어있고 얼굴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늘 멀리서 가만히 서 있거나 논두렁 골목 어귀에서 멀뚱히 보고만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은근히 피하는 분위기였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몰라도 돼. 왜? 그냥 가까이 가지 마. 왜? 그냥 엄마 말 들어. 치. 어느 날 나는 혼자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바람 소리랑 벌레 소리만 들리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근데 다시 들렸다. 아가, 이리로 와.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엄만가? 나는 소리가 난 방향을 보니 논 옆길 끝에 그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서 있었다. 아까 엄마가 말한 그 할머니네? 할머니는 움직이질 않았다. 손짓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들렸다. 이리로 오라니까. 이상한 건 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했다는 것이다. 마치 바로 앞에서 부르는 것처럼 순간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전속력으로 집을 향해 뛰어갔다. 뒤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도망치는 동안에도 계속 들려왔다. 아가, 이쪽으로 오라니까. 숨은 미친 듯이 찾고 너무 무서워 거의 울다시피 집에 도착하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말을 하였다. 엄마, 왜 이렇게 요란하게 뛰어오고 그래? 넘어지면 다치려고. 엄마 왜 불렀어? 아까 논 쪽에서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나를 부르면서 따라왔어. 그 순간 집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어른들은 서로를 보더니 되물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누가 뭘 어떻게 했다고? 어떤 할머니가 자꾸 아가라고 부르면서 자꾸 오라고 했어. 잠깐의 침묵 후 막내 삼촌이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그 할매 벙어리야. 나는 삼촌이 평소에 장난기가 많아 나를 겁주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다. 뻥치지 마. 내가 분명히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장난기 많던 삼촌의 표정은 전혀 장난치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 병을 앓고 난 뒤 평생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할머니와 말로 대화하는 걸 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나는 분명히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이후로 삼촌과 엄마는 절대 혼자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고, 그 할머니 이야기는 어른들 사이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날 밤, 잠들기 직전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가, 이리로 와. 나는 너무 놀라 이불을 뒤집었었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면 어른들은 말한다. 그 할매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나는 어른들에게 왜냐고 물으면 항상 똑같이 말하였다. 말을 못하는 그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대답을 해선 안 된다. 그날 이후 나는 그 할머니를 더 자주 보게 되었다. 마치 일부러 내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항상 조용히 멀리서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여름방학이 끝나서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어 시골 외갓집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는 그 할머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한 가지의 괴담만 남긴 채 사라진 것이다. 그 괴담의 내용은 마을에 한 가족이 놀러 왔는데 어린 아이를 그 할머니가 불렀고, 그 말에 대답을 한 날 저녁 아이가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였다. 명절이 끝나고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응? 그 할머니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엄마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엄마? 글쎄. 마을 사람들도 다 모른다고 했잖아. 엄마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에휴,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왜? 우리 아들 괜히 또 생각나면 힘드니까 그렇지.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일을 일부러 잊으려고 했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는 느낌이 들면 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질 않았다. 몇 년 뒤 대학교에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해 다시 명절이 되어 외갓집에 내려가게 되었다. 너 기억나? 외삼촌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뭐요?
어릴 때 말이야. 넌 쪽에서 뛰어온 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외삼촌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그날 이후로 네?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어떤 일이요? 애들이 혼자 놀다가 누가 부르는 것 같다는 얘기. 누가요? 외삼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잔을 비우고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애들 혼자 못 돌아다니게 됐었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귀에 남았는지 모르겠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가끔 생각하였다. 그날 밤 만약 내가 대답을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가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기 때문이었다. 아가,